지금까지 우리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진짜 많았죠? 정리를 쫙 했는데 우리 세종대왕 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 와중에 자녀복도 많으시네요. 요거는 조금 오류인데 가장 많은 후궁은 아니고 어쨌든 많은 아내들과 함께 돈독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 자녀를 많이 낳아요. 심지어 이 자녀들이 훌륭한 아빠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능과 소질을 타고납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되게 많이 띄는 게 또 삼형제야. 큰아들, 훗날 문종이라고 불리는 임금,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흔히 수양대군이라고 불리면서 차후 세조라고 불리게 되는 요 인물, 그리고 셋째 안평대군이라는 아들인데요. 셋 다 그렇게 능력이 출중해 다 뛰어나가지고 아들들이 못하는 게 없어. 특히 이제 문종은 다재다능, 정말 대부분의 업적을 잘하고요. 세조는 그러니까 수양대군 할아버지인 태종을 좀 닮았는지 머리도 영특한데 얘는 조금 무 쪽으로 유명해.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훌륭하고 안평대군은 예술적 재능, 그 아빠의 그런 음악 미술적 재능을 되게 잘 물려받아서 아주 출중한 아들들이요. 누가 후계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재능이 없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큰아들인 문종이 세자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심지어 이 아들 문종은 아버지가 몸이 많이 편찮으셨단 말이야. 그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세자로서 아버지를 옆에서 도우면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국왕의 자질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엄청 기대를 해요. 문종이 왕만 되면 진짜 조선의 세종대왕 때보다 더한 황금기가 오겠구나 기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종이 문제점이 하나 있네. 아버지를 진짜 많이 닮은 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자질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천재야. 굉장히 머리도 좋은데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그런 연구, 그런 뭐랄까 욕구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끊임없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근데 인성이 아빠보다 더 좋았던 듯? 인성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외모도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선에 사신이 왔다가 문종 얼굴 보고 칭찬을 했다는 일화가 되게 또 유명하거든요. 수염도 되게 멋져가지고 같은 남자가 봐도 뿅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칭찬을 비스무리하게 했다고 해. 그래서 밑에 동생들이 나도 나지만 진짜 형이 넘사벽이야. 너무 엄청나서 자리를 못 넘봐. 못 넘보는데 이 문종이 하필 아빠한테 닮으면 안 되는 걸 닮아. 몸이 좀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심지어 아빠 못지않은 성군이 되겠다면서 얘가 막 공부만 하다가 조금 아내들을 잘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문종은 세자빈을 세자 시절에 그러니까 와이프 정처를 3번 바꾼 걸로도 유명한데 그래서 자식을 좀 늦게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간신히 아들 하나 낳는데 이제 얘가 단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즉위를 했어요. 근데 몸이 허약한 아들내미가 자신이 너무 롤모델로 존경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얘가 좀 힘들었나 봐. 그게 심적으로 아버지 아버지 이러다가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가지고는 결국은 그대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둥이었던 단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요. 여기 적혀 있죠. 당시 나이가 11살에 불과하게 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무슨 나른이를 하겠어. 문종이 불안한 거야. 특히 자기도 알아요. 동생들이 너무 뛰어나. 내가 너무 훌륭하니까 이제 동생들이 감히 나한테 막 뭐라 못하고 나도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내 아들내미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 어리니까 뭔 재능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지. 과연 내 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 내 아들내미를 괴롭히거나 좀 내 아들내미가 짓눌려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숙부들 사이에서. 그러면서 가장 자신이 믿고 아꼈던 신하들에게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거든요. 참고로 이때 이제 유언을 받들었던 대표적인 신하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김종서, 요 사람.
그 외에도 여러 집현전학자들이나 이제 고위 관리들이 같이 단종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단종 즉위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들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세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 때 신하 중심, 신권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태종 때 다시 왕권이 강했어요. 그죠? 그거를 세종대왕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좋아여서 이걸 문종이 이어받기만 하면 됐는데 문종이 갑작스럽게 너무 일찍 사망하게 되면서 단종 때 다시 신권이 세지는 거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이 나라가 특히 당시 영향이 있었던 게 김종서였거든요. 이게 이씨의 나라인가 김씨의 나라인가 약간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상당히 김종서의 힘이 세집니다. 근데 이제 김종서의 실제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바라본 사람이 이제 둘째였던 수양대군이죠. 안평대군도 솔직히 안 좋아했는데 안평은 좀 예술계 인물이라 그런가 본인 노래 부르고 본인 그림 그리고 본인 그 시 쓰고 이러면 좀 충분해. 그래가지고 엄청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수양대군은 그 아빠보단 또 할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태종 이방원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관상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왕권 중심의 그런 사회가 좀 이상적이라고 그러니까 왕권 중심의 약간 조화를 이루는 요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 상황이 아니다 싶은 거야. 근데 단종은 이걸 견제하기엔 너무 어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세조가 아니 내가 형이니까 양보했지. 내가 뭐가 못났다고 왕이 못 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야망을 키우게 되는 거고요.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되니 이 사건이 이제 개유년에 일어났던 정치적 난리라고 해서 개유정난입니다. 그 결과 이 개유정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세조는 권력, 수양대군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얼마 가지 않아 단종에게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그러면서 세조라고 불리는 임금이 되겠는데요. 할아버지 태종이 왕자의 난으로 이제 왕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어받았다면 세조는 개유정난인 거지. 근데 태종 때는 솔직히 좀 조선 초창기이기도 하고 태종이 워낙 그 전까지 조선 건국이나 이런 데서 활약도 많이 했고 신하들도 좀 인정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자의 난이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만한 구석이 있어. 근데 세조는 좀 달랐거든. 이 단종이 딱히 그때 크게 잘못을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신권이 강화되고 약간 불안정한 정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나? 이게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세조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심 때문에 자기랑 맞는 정치가 아니란 이유로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하고 싶다고 조카를 몰아낸 숙부가 된 거야. 굉장히 개욕을 먹는 거죠. 이런 욕을 안 먹기 위해서라도 세조는 감히 누가 왕을 욕해?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왕권 강화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론몰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상당히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했던 임금이 세조란 인물인데 참 그래서 이 세조와 관련된 영화 작품도 꽤 많아요. 흥행을 많이 못했을 뿐인데 흥행한 걸로 성공한 건 이제 관상. 영어 관상이 이제 앞에 선생님이 설명해도 적었지만 이 개유정난을 다뤘던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했는데 조진웅 씨가 그 광대로서 소문내는 그런 역할 맡은 거 있거든? 그런 영화 작품 있었는데 그 망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세조랑 관련돼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러면서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특징이 세조의 업적은 전반적인 느낌이 자연스럽게 태종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태종의 업적을 기억을 하면서 연상을 해서 기억하면 세조의 업적을 이해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앞에 우리 태종할 때 했잖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니 태종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해. 그치? 이것 때문에 태종이 포폐법을 썼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이걸로 힘다운 힘, 군사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사병역파했던 거 기억납니까? 왕권 강화의 핵심으로서 요 두 사업이 가장 세종하면 유명한데 세조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밀어보려고 하니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태종처럼 인구를 뒤져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건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미 호패법이 실시가 됐잖아. 정확한 인구수는 파악이 된 거야. 여기서 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이 또 세금 제도도 정비를 했잖아. 합리적으로 백성들한테 지금 거둘 수 있는 최대치는 걷고 있는 거야. 근데 세조가 새롭게 밀어붙이려는 정책을 하려니 여러 가지 돈이 더 필요해. 그래서 이때 세조가 건드린 건 토지제도입니다. 직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직전법. 뭔가 무슨 전법. 이름 약간 비슷한 거 뭐 떠오르지 않아요? 그치. 조선의 원래 토지제도였던 과전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전까지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실시했던 과전법에 의해서 조선의 토지가 운영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관리들에게 월급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전법의 핵심이 여러분 관리 중에도 어떤 관리들한테 월급을 줬냐면 토지를 줬냐면 지금 관리인 현직뿐만 아니라 이전에 관리였던 전직 관리들한테도 줬다라는 전현직 관리에게 땅을 줬어요. 이게 과전법이란 제도였거든. 근데 세조가 가만 보니까 웃긴 거야. 지금 일을 하는 애들한테 우리나라가 돈을 주는 거, 월급을 주는 거, 토지를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직 니넨 이제 일 안 하잖아. 일 안 하는데 니네 왜 월급 받는데? 세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꾼 거죠. 이제 직접 진짜로 현재 일을 하는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겠다 해서 실시하게 된 게 직전법이란 제도가 되겠고요. 현직 관리만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 관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분배하는 방식. 이걸 통해서 전직 관리들이 받았던 그런 세금, 월급 이런 게 다 이제 다시 국왕에게 돌아오잖아. 이걸 국가 재정으로 끌어들여서 확보를 했던 게 이게 세조의 직전법이고요. 쌤 지금 설명을 했듯이 과전법하고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전법은 태조 이성계 정도전의 업적이에요. 전현직 관리에게 반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줬다는 거고요. 이렇게 마련한 국가 재정을 통해 세조는 군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이 사병역파로 군사력을 확보해서 강화를 시켰다면 세조는 이제 국왕만 군사 가지고 있는 건 마땅하잖아. 당연한 건데 이 군사력을 더 강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조의 업적들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요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다음 시간 되면 모든 왕의 업적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얘들아. 특히 개요 정리할 때 저 개자도 잘못 적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세조하면 제일 유명한 작품이 관상이거든요. 요거 안 보고 가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쌤이 영화 작품을 좀 구해놨어요. 근데 아직 편집을 못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수업하게 되면 내가 그때 같이 짤 좀 올려놓으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과제 잘 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